한 20분이니까 이 앞으로 오셔서 제가 여기 사당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 여기가 일악사입니다. 일악사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왜 일악사냐 하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남해 사람들은 1998년 11월 19일 날 충무공 이수신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우리 남해 사람들은 일악포라고 불렀어요. 성시자 떨어질 낙자 객가포자, 이순신이란 사람이 떨어진 객가다 이렇게 부르다가 있잖아요. 일악파라고도 불렀어요. 이수신이 떨어진 파도가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일악파, 일악포 이렇게 부르다가 그분이 가시고 난 234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8대 손인 이한건이란 분이 삼도 수군통 대사가 돼서 오시거든요. 오셔서 일악사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기억이 나오고요. 예전에 유홍중 문화재 천장님이 이제 계실 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수신같이 위대한 친 분이 떨어진 곳이라 이순신이 떨어졌다. 어감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호 부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남해군에서 여기를 한 300억 투입해서 한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이제 지금 이름은 이순신 순국공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곳이고요. 저쪽에는 헌혁광장이라고 하거든요. 보호할 호자를 씁니다. 나라를 보호한 곳에서 의미를 담고 호국광장, 이쪽을 관음포광장. 관음포는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모리암에 가면 관세음보살을 모시거든요. 그 관세음보살이 무엇을 하냐면 산 사람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보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음포만에서 사실은 임진왜란 마지막 싸움 노량해전이 있었고요. 근데 왜 7년을 싸웠는데 이 노량에서 여기 남에서 마지막 싸움을 했을까? 그것이 궁금하시죠? 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의 지도지 않습니까? 우리 남의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앉아있는 형상입니다. 그래 보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가천이 있고 여기 암수바위가 있고요. 암바위가 여인이 아기를 뵌 형국을 하고 언덕에 기대어 있는 형상이고요. 창선이 어떻습니까? 아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인이 아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마주보면서 막 둥가둥가 하면 아기가 막 좋아서 다리를 들죠. 팔을 뒤로 젖히죠. 상상해보세요. 어릴 때 아기를 키울 때 딱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 사람, 남해 여행 오신 분들은 남해가 어머니 품속처럼 포근하다, 아늑하다 이렇게 느끼신대요. 영이 맑으신 분들, 그냥 무감각하신 분들 있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임진왜란 7년 1592년 4월 13일 날 외구가 부산포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7년을 싸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외구가 부산 한양까지 20일, 평양까지 60일 만에 올라가는데 더 이상 진격을 못합니다. 왜? 남쪽에 있는 충무공 이수신 수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이 15만 8천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을 옷, 입을 식량, 그리고 무기, 총알 같은 걸 있잖아요. 육지로 이동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소, 말이 있어야 되고 15만 8천의 이거 군복 같은 게 4월에 들어왔는데 겨울이 되면 입혀야 되는데 그게 보급을 못해요. 왜? 바닷가에서 충무공이 다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평양까지 가 있던 이 일본 외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급품이 안 들어오니까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해서 어디에 진을 치냐면 저 울산서부터 순천까지 있잖아요. 그 임진왜란 시기에는 한 4천까지 외성을 쌓습니다. 한 1598, 7년 들어온 내군과 1592년에 들어온 내군, 1597년에 들어온 내군도 한 15만 되고서 약 30만인데 이 사람들이 울산에서부터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순천이라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한 25개 외성을 쌓아놓고 주둔을 해요. 근데 1598년 8월에 도요토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나있던 외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령을 내리는 주군이 죽으니까 그래 우리 이제 철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군인들이 그냥 우리 부대대로 너는 너대로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 다들 여기에 직결해서 같이 떠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1998년 11월 10일까지 여기 다 모여라. 근데 왜군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한 500척의 외선이 직결을 했는데 순천에 있는 여기 왜군이 여기에 떠나는 부대에 합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무공께서 순천만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이라는 것은 바다가 쑥 들어앉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든다면 여기가 eng각만인데 여기가 순천 해성이 있다.
이렇게 막았다고 보죠. 그렇게 이 순천해성에 있는 왜구들이 테러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 왜군들이 그냥 일본으로 가버렸다면 노량해전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 있던 왜군들이 이 순천에 고립되어 있는 자기 부대를 구해서 같이 가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충무공이 스승께서 여기를 막고 계시다가 이들이 올라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막고 있으면 순천 외성의 부대가 공격을 하고 올라온 부대가 공격을 하면 조선은 사면초가예요. 진퇴양난이요. 나아갈 데도 없고 물러날 데도 없고. 그래서 충무공께서 이건 이미 철수하는 상황이니까 마지막 싸움인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부대는 그냥 도망을 가든지 말든지 여기 순천만을 풀고 나와서 여기에 진을 칩니다. 여기. 왜냐하면 여기 하동의 승진한 하구죠. 여기서 일자진을 쫙 칩니다. 이 가는포만이. 그런데 여기서 왜군은 올라와서 이렇게 오죠. 이래들은 조선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걸 모르죠. 밤에 이동하니까. 그런데 충무공께서 1598년 11월 18일 자정에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순신이 맑은 물에 손을 씻고 향을 피워놓고 배의 순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이 원수를 죽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 기도를 하고 노량해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뒷날 새벽 그 충무공의 배에는 항상 아들과 조카가 타고 있었는데 그 조카 이분이 기록을 담당하는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순신 행록이란 책을 남기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여명이 발고 올 무렵 공이 왼쪽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고 가셨다. 그게 이제 여기거죠. 여기가 근데 우리가 노량해전 하잖아요. 이 가는포 바다에서 쌓았는데 고려 말에 가는포 해전이 있어요. 그리고 외선이 500척이니까 우리 배가 한 200척 있었고 우리가 조명연합이었거든요. 명나라 배가 한 300척 있었다고 하거든요. 기록에. 근데 한 1000척이 되는 여기가 싸우면서 전부 다 흩어졌겠죠. 많이 도망도 가고. 근데 우리가 바다 사람이니까 잘 알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 밀물이 밀물이 시작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노를 아무리 저어도 있지 않습니까? 물살이 자연히 이렇게 들어오죠. 우리가 지금 넘어온 가친곡에 이제 동원금속 있는 거기까지가 임진왜란 때 바다였습니다. 여기로 싹 밀려 들어가죠. 근데 조병연합이 이렇게 막고 있다가 얘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막죠. 근데 충무공은 아마 이 중간쯤에서 삼도 수금통 개사니까 아마 중간쯤에 계시다 지휘를 하시다가 총을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죠. 그래서 여기 충무 순국지고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고 혹시 안 와보셨다면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걸 아시고 사당에 가서 잠깐 보고 10시 전에 출발해야 되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이곳이 그런 곳입니다. 말 그대로 일학사입니다. 성시 자 떨어질 낙자 사랑사자 이순신이 떨어진 곳이다. 말 그대로. 저는 사실은 설천중학교 초등학교 일이 나왔거든요. 봄소풍은 충렬사를 가면 가을소풍을 여기 오는 적도 있고 군산을 가는 적도 있었는데 저는 36될 때까지 이순신을 잘 몰랐습니다. 아 그러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해설사 제도가 있어서 설명도 하고 그러지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도 어린데 잘 몰랐겠죠. 저도 36까지 뭘 몰랐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데 와서 놀다가 도시락 저런 데서 까먹고 그냥 가고 그랬는데 좀 더 일찍 이순신을 알았다면 제가 뭐 좀 세상에 두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 충무공께서 제 운명을 바꿨는데 제가 36세 설천에 미용실을 했는데 우연히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읽고 이제 반해서 이분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여기를 보니까 정말 이곳이 예사로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그냥 무심히 넘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학사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에 오셔서 여기 현판을 써주셨거든요. 우리나라 곳곳에 충무공 유적지를 가면 거의 그분이 현판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그분이 춘원 이강수의 이순신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1930년도에
동아일보인가 거기서 이제 연재를 했는데 그 소설을 보고 반했대요. 저처럼. 소설은 가짜잖아요. 사실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에 반해서 이제 이분도 그분도 그랬다는데 이 우리가 사찰에 가면 현판이 어떻습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써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분 이제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죠. 1965년이면 제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이락사라고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냥 우리 한글식으로 써버리자 해서 뭐 썼다고 하시는데 저 보면 내성운에 있잖아요. 제가 약간 사람들이 어이 뭘 그래 이렇게 할까봐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마지막에 아까 보면 있잖아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순신이 맑은 물에 손을 씻고 향을 피워놓고 벼의 선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이 원수들을 죽이다 내가 죽어도 아무런 근심이 없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별 하나가 바다로 빠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로 빠지더라 표현이 그거 해서 그런 글을 다 아셔야 저런 현판을 쓸 수 있죠. 저게 뭐냐면 대성운해잖아요. 큰 별이 바다에 잠겼다. 운에 잠길 운자거든요. 저 써주시고 우리 충혈사에도 가면 그분이 써주셨는데 이분이 쓴 현판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충혈사에 가면 보천욕일이라는 현판이 있어요. 기울 보자, 씻을 욕자, 보천 하늘 천자, 욕일 해일자인데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한나라의 역사서에 해남자라는 철학서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한나라에 우리 있잖아요. 유방 한나라 이런데 그 역사서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옛날에 중국의 고사 속에 신화 같은 인물이 있는데 하늘에 해가 흐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겨울에 약간 태양과 멀어져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해가 흐려지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근데 신화 같은 인물이 하늘에 해를 딱 나와서 내과에서 깨끗하게 씻어 달았는데 하늘에 해가 빛났다.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조명연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린이란 그 도독이 조선에 와서 이순신을 한 3개월 만나서 연합작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순신은 경천이지지제하고 보천욕일 지공할 사람이다. 경천이지지제는 하늘과 땅을 씨줄과 우리가 배를 짤 때 씨줄 날줄이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서 천하를 경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흐려진 해 하늘의 해를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깊은 역사까지 다 알아야 그 현판을 쓸 수 있는데 그런 현판을 써주고 하시고 여기가 이제 가시고 충북에 가시고 난 234년 뒤에 그분의 8대손이 와서 이런 사당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또 저보고 해설을 하다 보면 진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이 남해에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간흥포에서 충무공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잠깐 전문 학자들은 또 부정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잠깐 배에서 여기 육지에 잠깐 올린 곳 잠깐 머물러 떠난 곳이 돼서 이락사라고 했다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 탔는데 몰라 여기 올렸겠느냐 바로 충혈사로 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또 전하는 말인데 우리가 구조는 어떻습니까? 불과 420년 전인데 거짓이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수박물관이 있어요. 자수용 박물관에 충무공에 반한 정말 훌륭한 80대 어르신이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자꾸 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남의 일학사가 약간 의미가 퇴색되는데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조선의 예법은 사람이 죽으면 배 안에 안 둔다. 특히 그런데 삼동 수군 통제사가 돌아가셨는데 배 안에 두었겠느냐 아마 잠깐 육지에 올렸을 것이다. 전하는 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충무의 시신이 잠깐 땅에 닿았다가 떠나신 거 그래서 여기를 이락사라고 한다 그런 곳입니다. 들어오십시오. 36살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 집에 충무 관련된 책이 한 50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하게 막 꼼꼼하게 다 읽진 않아도 거의 다 좋아하는 책 한 10번씩 읽고 별로 읽어보고 뭐 영양가가 없다 싶으면 한 번으로 끝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 비를 보면 제가 정말 감동이 뭐냐 하면 저기 보면 유명 수군 도독 조선국 3도 통제사정 의정부 영의정 시 충무 이공 순신요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해봐요. 유명 수군 도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충무공에 딱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진린 도독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명나라는 수군이든 육군이든 최고 지휘관이 도독이에요. 도독.
지금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 하듯이 최고 지휘관인데 이분이 명나라에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명나라 신종 황제에게 내가 조선에 갔더니 정말 명나라도 다스릴 만한 큰 인물이 있더라. 큰 별이 있더라. 그가 잊혀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3개월 이렇게 만났는데 연합작전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수가 조선이나 명나라나 일본은 있잖아요. 이렇게 장수의 공을 어디로 치냐 하면 어떤 적의 머리를 한 개 치면 공을 치거든요. 2개를. 그런데 이제 명나라에서 조선까지 왔으니까 자기가 사람을 적을 많이 죽였다는 걸 알려가 소금의 저리가 보내거든요. 보내야 되는데 명나라가 사실은 좀 주저했어요. 남의 나라 싸움에 와가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나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근데 이제 싸움을 했는데 거의 조선의 수군들만 외부의 목을 다 뺐어요. 이게 명나라 군사들은 못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싸움이 끝나고 나는데 이제 술을 먹고 밥을 먹는데 이제 좀 뭐 자축을 하는데 진린이 뭐 좀 짜증을 많이 냈겠죠. 화를 냈더니 이 충무공께서 장군 적의 목이 뭐 그리 대수냐. 그거 우리 수군들이 못 뺀 거 다 주겠다. 장군에게 다 드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이 진린이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만약에 뭔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좀 하나 해도 2개 한 척 하는데 자기가 조선 수군이 뺀 목을 다 적의 목을 준다 하니까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격에 감동이 되겠죠. 그게 3개월인데. 그래서 돌아가서 명나라 황제한테 극찬을 하니까 명나라 황제가 있잖아요. 명조 8사품에가 선물을 보냅니다. 뭔 선물을 보내냐면 뭐 청설원기, 홍설원기, 홍나팔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수가 가지는 선물 명조 8사품을 보내는데 그 진품이 어디 있냐면 통영의 충렬사에 있거든요. 그 중에 도독인장이 있던데 도독인장. 그런데 사실은 명나라는 우리를 신하의 나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의 나라의 최고 장수에게 도독이라는 직책을 준다는 게 도독. 명나라 최고 수군 육군 직책을 동일하게 준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이나 우리가 연합작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최고 직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최고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도독인장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사후의 일이지만 충무공 돌아가셨지만 이 이수신에게 만약에 명나라 최고 도독의 그 직책을 가진 진린이 부재씨, 진린 아니고 이후에도 어떤 명나라 최고 직책인 도독이 부재씨 이수신에게 그 모든 근한을 이임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도독 인장을 선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명 수군 도독, 조성훈 3도 통제사에게 명나라 수군 도독의 이 직책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명나라라는 그 큰 중국 대륙에 신하의 나라로 보는 곳에 이 조선의 이 사람 이거 3도 수군 통제사에게 명나라 수군 도독의 지금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남해에서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누구가 해설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를 든다면 그건 제가 그냥 예를 드는데 그러면 서울에 이제 문체부 이런 분들이 와서 야 그 해설 너무 마음에 들더라. 그 사람 그냥 문체부에 어디 뭐 직책을 하나 주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들을 때 그뿐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군 도덕이라는 존재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우리 남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안타깝고요.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더 알아준 게 충무공 이수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큰 별이 바다에 잠겼대요. 우리가 수사 김정희 알죠? 그분이 태어날 때 있잖아요. 그건 물론 전설이지만 뭐 물이 다 말랐대요. 그 인근의 예산에 물이 다 마르고 나무가 마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강한 기운의 어떤 한 그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태어나니까 그 우주가 알고 자연이 알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충무공이 돌아가시는데 하늘이 몰랐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분이 가시는데 그래서 아마 별이 떨어졌겠죠. 근데 이 말을 하면 일반인들은 뻥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인용은 잘 안 하는데 우리 남해 사람이라서 합니다. 이게 정말 큰 별이 바다에 잠긴 거죠. 여기 우리 남해 바다에.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수신의 순국지 남해는 성지다. 석가모니나 있지 않습니까? 열반에 드실 수 자연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살신승리했지만 공자님도 저 북부에서 그냥 자연사 하셨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살신승인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비유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논문을 완성하고 갈 생각인데, 비교 분석,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정말 왜 성진가, 그분이 성인인가를 알려놓고 갈 생각이거든요.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여기 성지예요. 성지순례 와야 돼, 우리가. 여기 올 때는 성지순례 온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도시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꼭 오십시오. 10시에 출발하신다니까. 네, 잘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입술에 경련이 하나, 둘, 셋. 네. 내 생각에